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화재 정의 및 분류, 이제 화재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서요. 자, 지금 급수별 분류에서 표시 색상 적응 수화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3번에 가보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반, 잘못됐죠? 백색, 냉각, 유류, 그죠? 백, 황, 청, 무, 그죠? 여기는 무색이고 적색이 어딨어, 그지? 그리고 유류는 부촉매보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 보세요. 포로, 그죠? 질식이 맞는 거고. 전기, 청색, 제거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질식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문제 나와주면 우리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지, 그지?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여기 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LPG와 L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주성분을 알고 계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벌써 여기 틀렸어요.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다. LNG는, 그죠? 요것도 요거 맞죠, 그죠? LPG는 공기 비중이 1보다 크다, 즉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앉는다?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바닥.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가볍죠. 그래서 어디로 설치해요?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3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류 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대기상의 액면이 노출된 개방 탱크 저장존에 또는 흐르는 액체에 착화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다. 그러니까 액면이 노출된 액면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고, 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조 내 흐르는 또는 우리가 배관 속에서 흐르는 액체에 착화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액면이 노출된 개방 탱크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액면 화재죠. 풀파이어. 그러니까 이 풀파이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의해서 얘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오버. 그래서 우리가 보일 오버라던가, 맞습니까? 또는 이제 슬롭 오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자, 그리고 나서 니은번. 대응 방법으로 소규모 화재의 경우는 관계인의 소방시설 활용으로 소화를 시도하고, 확대된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대가 유면 전체에 방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하고 수온과 약재량을 확보하고 충분한 방출량을 통해 포로 유면을 덮어 소화한다. 슬로보버나 보일오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액면화재. 영어로 풀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풀파이어. 아셨죠? 여기 니은입니다. 니은.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읽었을 때 액면화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다음. 풀파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화염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1번. 액상지배형 화재 전파와 기상지배형 화염 전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액상지배형 화염 전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다가 이제 화염 전파가 되는 경우고, 얘는 대부분 기체로 되어 있다가 화염 전파가 되는 경우죠. 그럼 액체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게 경질류가 아니고 중질류죠. 기체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게 경질류죠. 왜냐면 기상지배형이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기체로 잘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체로 지배적으로 이제 기체 지배적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얘는 액체 지배적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평상시에 액체로 많이 존재하는 애들이고 요건 평상시에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이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기름을 우리가 액상지배, 가벼운 기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상지배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자, 두 번째, 기상지배형 화염 전파는 액상지배형 화염 전파보다 안전하다. 전혀 그렇지 않죠. 기상지배가 훨씬 위험하죠. 액화가 잘 되고, 우리가 기화가 잘 되는 애들이니까요. 기체로 잘 변하는 애들이고 증발이 잘 되는 애들이니까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여기 가보면 액상지배형으로 화염 전파는 액상지배형 화염 전파는 에곤이 인화점보다 높은 게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액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죠? 에곤이 더 낮죠. 그러니까 얘가 기체로 변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상이 더 위험하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상지배형 화염전파는 이미 기체로 다 변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리 누구와 섞여요? 산소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확산보다는 어디? 예온합 쪽으로 가는 거죠. 예온합. 그래서 블랩이나 VC, UVC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액상지배형이 있고 뭐가 있다? 기상지배형이 있다고요. 그죠? 그럼 액상지배형 같은 경우는 중진류, 경진류. 그리고 얘는 에곤이 인화점보다 낮아요. 그래서 지금 기체가 막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평상시에. 근데 얘는 에곤이 이미 인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기 쉬운 거죠. 그리고 얘는 연소가 될 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초에 한 12cm 훨씬 많이 되죠. 그죠? 한 10배? 10배가 뭐야 여러분들? 0.5배 정도 어제 더 많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대류에 의해서 가지만 얘는 복사열이 지배적이다. 얘는 예열형 전파지만 얘는 이미 예온합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재해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면 보일오버나 슬로보버로 이어질 수 있다. 얘는 블랩이나 UVC로 이어질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꼭 정리해 가십시오. 액상이랑 기상지배형은. 예전에도 제가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5번. 위험문화재 특수현상 중 보일오버 발생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는 원유나 증질류 같은 다비점 유류에 불이 붙어야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비점 유류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붙은 위층에서 아래쪽으로, 하부 쪽으로 연료층이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연료층이 윗부분에서 바닥으로 점차 도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맞나요? 그러면 하부에 있던 물이 갑자기 끌어 넘치면서 동시에 다량의 기름을 바깥쪽으로 끌어 넘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일오버는 시험 문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생 조건에 가보면 일단 다비점 유류여야 된다. 다비점.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장시간 진행으로 얘가 형성이 돼야 된다. 연료층. 그래서 이게 하부 바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래 있던 하부에 있던 뭐가 수분층, 그죠? 또는 이제 유화층이 끌어 넘치면서 위쪽의 걸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지.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보일오버. 보일오버.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일단은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고요. 자, 기억번에서 설명하는 건 뭡니까?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리 표면 아랫부분에 물이 비등하면 비등하는 물에 의해 그냥 유리만 끌어 넘친대요. 뭐예요? 프로스죠. 얘는 뭡니까? 연소 요면으로부터 100도 이상의 열파 현상에 의해 탱크 저부에 고여있던 물을 바깥쪽으로 끌어 넘치게 하면서 연소율을 탱크 밖으로 비산시킨다. 얘 이름이 뭡니까? 저부에 있던 물이 끌어 넘쳤으니까 그렇지. 보일오버지. 위험물 저장 탱크 내에 저장된 사류 위험물의 양이 2분의 1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해 증기압이 상승하면서 저장 탱크 유리를 외부로 분출하면서 탱크가 터지는 현상이다. 얘 이름이 뭡니까? 오일오버죠. 고온층의 표면에 소화 작업으로 물이나 포가 주입이 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해 유면에 불붙은 유류가 탱크 벽면을 타고 넘어 나오게 된다라고 했죠. 소화 작업으로 물을 뿌렸네요. 슬로버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2분의 1 이하도 포인트로 오일오버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요번에 간부 기출에도 요 오일오버가 나왔죠. 그죠? 근데 그땐 이게 70%라고 나왔어요. 70%. 요거는 전체적인 걸 정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다음.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경질류와 중질류 화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경질류는 예온합형, 블랩이 UVC, VC, 폭발 방지 대책 필요하다. 2번 경질류는 중질류에 비해 인화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죠. 증기압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증기 발생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중질류는 단일 성분 액체로 에곤이 인화점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낮죠. 그리고 중질류는 단일 성분이 아니고 다성분이죠.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거고요. 예열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예열형이죠. 예열형. 예온합형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경질류 쪽이 보통 예온합형이고 얘는 예열이 좀 돼야만 그때 이제 가스가 좀 나와서 서로 섞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자, 중질류는 오버 현상 쪽으로 가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특징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내용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저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트파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고압의 가연성 가스가 배관 등을 통해 분출하면서 발생하는 화재다. 즉시 발화한다.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트파이어에 대한 설명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제트파이어는요, 여러분들 고압의 가스 화재예요. 그러니까 배관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구멍이 나서 여기서 가스가 막 분출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주변의 산소와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예혼합보다 뭐예요? 확산연소 형태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보면 예혼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가스 배관 안에 산소가 미리 섞여 있진 않아요. 그 가스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그 가스가 바깥쪽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산소와 붙어서 그게 이제 불이 붙는 거지. 그 가연성 혼합기에. 맞습니까? 그래서 누출 압력에 따라 높은 운동량을 갖출 수 있죠. 화염의 길이는 가스가 나오는 직경에 비례한다. 그래서 출구 직경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출구 직경에 비례한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그죠? 출구 직경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출구 직경이라는 건 배관의 출구 직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경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화염이 어떻다? 여러분들 길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경이 커지면 나오는 가스 길이도 크다라고 얘기하고 화염 길이는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할 때가 있는데 걔는 뭐일 때? 난류 쪽일 때. 그래서 우리가 난류 확산일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건 기억하고 디귿. 그죠? 이런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니까 좀 보시면 좋죠. 제트파이어 문제는. 9번.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일오버와 슬로브오버.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보일오버, 중진류 저장 탱크에 풀파이어, 액면화재가 발생하면 고온의 연료층 형성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슬로우오버도 중진류 저장 탱크에 풀파이어 발생하면 소화 작업을 해서 물을 주입하게 됐을 때 불이 끓어넘치는 현상이다. 세 번째, 보일오버 방지책으로는 하분 수층을 형성을 방지하고 탱크 내용물을 계속적으로 섞어주고 외벽에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여 연료층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죠? B점 이하로 냉각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슬로브오버 방지 대책으로는 직접 주수 소화를 하면 안 된다. 직접 주수 소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끓어넘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든가, 간접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수막을 형성한다던가. 맞습니까? 또는 보유공지나 방유제 이런 것도 설치하게 되면은 안쪽에다가 불이 붙은 유리를 조금 가둬둘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류 탱크 재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챕터 2 건축물 화재 성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유류 탱크 쪽에서 화재를 조금 봤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ABCD에 대한 걸 좀 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봤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이제 건축물의 화재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연료지배와 환기지배라는 걸 배웠었는데 연료지배는 연료량이 모자란 거고 환기지배는 공기량이 모자란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쵸? 그럼 환기지배형 화재는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불안전 연소가 심하다. 오케이. 연료지배 화재는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만 연료량이 모자란 거죠. 오케이. 반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료지배형 화재는 주로 큰 창문이나 개방된 공간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환기량은 충분하지만 그에 따라 연료가 조금 모자랄 수 있는 거고 환기지배형 화재는 목조 구조라던가 콘크리트 지하층 콘크리트 지하층은 맞지만 이런 목조 구조 같은 경우는 아니다. 무슨 구조에서만? 내화 구조에서만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플래시오버 전에는 연료, 이후에는 환기지배. 오케이.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지. 다음 2번. 연료지배형 화재와 환기지배형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보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번. 연료지배형 화재 같은 경우는요. 화재 초기에 산소량이 충분하다. 그래서 연료의 종류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가연물이 타는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화재 진행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정이 되잖아요. 연료지배형 화재는 환기지배형 화재에 비해 폭발성이나 역화현상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환기지배형 같은 경우는 산소가 모자란데 내가 거기다가 산소를 급격하게 확 하고 넣어주면 거기에 모여있던 가연성 가스가 일순간 뻥 하고 터진다 그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백드래프트 같은 거, 그죠? 근데 연료지배형 화재는 그런 게 거의 없다. 그런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얘는 가연물이 모자란 거니까, 맞습니까? 가연물이 모자란 거니까 산소는 충분하고, 환기지배형 화재는 산소량이 부족하고 연료량이 충분한 경우에 산소량에 따라 화재 진행 속도가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환기지배형은 환기량, 산소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리을번, 환기지배형 화재는 불안전 연소가 될 수 있고 백드래프트나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환기요소 A-HA에 지배받는 화재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맞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지배나 환기지배는 나중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꼭 정리를 해 가셔야 돼. 꼭 정리를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연료지배와 환기지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료지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환기지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죠? 세 번째, 연소속도와 환기진자에 대하 표현한 그래프에서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화재 형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 연소속도와 환기인자 그래프가 있는데, 자, 환기인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환기인자가 늘어나도 연소속도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환기인자가 늘어나면 연소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그럼 왼쪽 같은 경우는 환기인자가 늘어나도 연소속도가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환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예요? 연료지배죠. 얘는 환기량에 영향을 받죠? 환기지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 3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료지배냐 환기지배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4번. 자, 이제 내화 건축물 쪽에 가보면 화재에 시기가 있었어요. 성장 시기. 맞나요? 그래서 초기가 있고, 그 다음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 최성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감쇄기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내화 건축물에서 성장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화재의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다. 맞죠? 이 성장기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두 번째. 개구부에서 검은색 연기가 분출이 되며 연기 농도가 진한 시기다. 그리고 연기량이 되게 많은 시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성장기 때 도망을 가야 돼, 여러분들. 맞잖아. 성장기 때 도망을 가야 돼. 최성기 때로 가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실화재에 플래시오버가 일어난 후의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프리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지. 전 단계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후 단계는 우리가 최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5번. 건물 화재 성장 단계에서 내화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건물의 실내 화재 과정은 초기에서 성장기, 최성기에서 감쇄기 요 순으로 간다. 그죠?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죠? 요 순서. 성장기에는 천장 연료에 의한 열 감지기나 헤드가 화재를 감지한다. 성장기에는 복사가 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 복사보다는 이때는 아직은 전도에서 이제 대류, 특히 이 대류 열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맞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사열이 차츰차츰 올라가서 복사열 축적에 의해 복사열이 맥스가 됐을 때 플래시오버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럼 최성기 때는 이제 지배적으로 우리가 복사 쪽으로 가는 거고, 최성기에는 모든 가연물이 화재에 관련이 되죠. 그리고 최성기 때는 공기 공급이 부족해서 환기지배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연소가스와 연소가스 다 잘 나온다 그랬죠. 프리플래시오버니까 플래시오버 이전이네요. 플래시오버 이전에는 화재 성장 속도를 고려한 피난 설계가 중요하며, 그죠? 포스트 플래시오버, 요거는 뭐예요? 이후죠, 이후. 화재 가혹도를 고려한 내화 설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피난 설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기 때 도망을 가야 되고, 최성기 때는 도망을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때는 복사열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도망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건물이 잘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감쇄기는 화재가 감소되는 시기이며 연료 지배형 화재가 유지됐을 때 백드래프트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백드래프트는 환기 지배형이 유지됐을 때. 그치? 그래서 맞는 건 몇 개다? 4개다, 4개. 기억, 디귿, 리을, 미음. 너무 쉬운 문제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전체를 정리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 우리가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또 건물화재에서 연습이 또 되니까요. 다음 6번. 건물 실내 화재 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접실의 크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화재가 났는데 그 옆에 실에 그냥 단순하게 크기 있죠. 그게 10평짜리나 20평짜리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죠? 실의 계구부 위치 및 크기, 구획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의 열의 특성, 화원의 위치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맞습니까? 또는 이런 환기구 크기, 계구부 크기, 구획실 크기도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근데 구획실의 크기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요? 가연물. 가연물의 양,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고, 구획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의 열의 특성, 그 물질들이 열을 많이 내는 물질이냐 아니면 열이 많이 나오지 않는 물질이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구획실의 천장 높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구획실의 천장 높이가 낮을 때, 맞나요? 구획실의 천장 높이가 낮았을 때 플래시오버나 이런 게 더 잘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최초 발화되는 가연물의 크기, 그죠? 그리고 합성물, 이 합성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합성물 및 위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위치도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가연물을 더 태울 수 있는 애들이 있는지, 걔네들에 대한 이용 가능성, 그리고 추가 가연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됐나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집적된 상태에서 발화 온도에 도달을 하면 발화가 되면서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주변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출입구 바로 바깥쪽 복도 천장에서 연기와 산발적인 화염이 굽이쳐 흘러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로로버죠. 로로버. 그죠?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 고르시오. 맞나요? 그럼 여기 갔을 때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니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번. 폐쇄된 내화 구조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연소 과정은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서히 훈소 상태로 된다. 이때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일시에 다량의 공기가 공급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발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백드래프트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감쇄기. 오케이. 니은번. 플래시오버랑 화점 주위에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가열이 되면, 그죠? 일순간에 걸쳐 동시 발화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발화 초기에서 성장기 사이에 일어난다가 아니고 성장기에서 어디요? 최성기 사이. 그치?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화원 크기, 내장재 종류, 계구부의 조건 등이 있다. 그중 계구부는 밀폐된 공간보다 계구부가 큰 공간일수록, 그죠?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발생 시간은 더 빠르다. 백드래프트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배연법, 근냉법, 측면공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랬어요? 상부의 계구부나 또는 지붕, 이런 것들을 개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백드래프트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백드래프트는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 됐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복이다 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다음 플래시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플래시오버란 점 주위에, 한 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되어 일순간에 걸쳐 동시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이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의 시작점 경계선에서 발생한다. 플래시오버의 원인에는 일정 공간 내에서의 전면적인 자유연소 및 열축적, 플래시오버 영향 요인에서 개구부 조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플래시오버보다는 개구부가 큰 공간일수록 플래시오버 발생 시각이 더 빠르다. 그죠? 전체가 다 맞는 거죠. 그죠? 전체가 다 플래시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그러니까 영양인자들 10번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이 되고 일순간에 걸쳐 동시 발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플래시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성장기 또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 제가 그랬죠. 하나만 찍어라 라고 하면 성장기 찍을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찍으면 얘가 맞다. 플래시오버 징후로는 롤오버가 나타난다.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내장재 두께는 두껍게, 열 전도율을 작게 가니고 크게 해야죠. 크게. 그래야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니까. 화원의 크기가 작으면 플래시오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 아니죠. 크면 우리가 작으면, 그죠? 죄송해요. 작으면, 그죠?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죠. 플래시오버 현상은 폭발적인 착화 현상으로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죠. 얘는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하중은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주죠. 가열물의 양이잖아요. 영향을 주죠. 그럼 얘 맞죠? 얘 맞죠? 그리고 얘 맞죠? 세 개가 맞네요. 정답 몇 번? 3번.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가보면 제가 영향 요인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 요인이라던가 또는 대책 방법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여기 똑같은 문제입니다.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의 개수는 연료하중이 클수록, 연료하중은 그냥 화재하중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라지죠. 화원이 천장이나 벽에 있는 경우, 바닥에 있는 경우보다 플래시오버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참고로 보세요. 천장이나 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경우보다 플래시오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천장이나 벽에 있는 경우. 아셨습니까? 그리고 위로 확산도 더 빠를 수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같은 개구율이더라도 개구부의 높이가 클수록 A 루트 H가 커서 플래시오버가 빨라진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개구부의 높이가 크다라는 건 얘가 더 높다라는 거죠. 면적은 같더라도 높이가 높은 게 더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장재 열전도율이 낮고 두께가 얇을수록 빨라지죠. 그치? 그러니까 더 빠르게 여러분들 온도가 오른다라는 거고, 플래시오버는 가열물의 발열량이 클수록 플래시오버가 빨라진다. 오케이. 맞죠?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개구부 크기와 이런 형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12번. 네, 요거는 여러분들 플래시오버 지연법 우리 세 가지 알고 있죠? 배연지연, 공기차단, 냉각지연. 그죠? 요거는 그래서 희석지연이라는 건 없다. 13번.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의 차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백드래프트의 악화 요인은 공기이다. 소방관들이 농연으로 가득 찬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나 고온의 일산화탄소와 혼합되면서 폭발이 발생한다. 반면에 플래시오버의 악화 원인은 공기가 아니라 전도 및 대류열이 아니고 얘 뭐예요? 복사열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얘가 있다 그랬죠. 안쪽이 농연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가지고 진우가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연기가 소용돌이 친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연기가 실내로 들어간다. 실내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난다. 그죠? 그리고 창문에 검은 물질이 흘러내린다.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나요? 그리고 문이 뜨겁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백드래프트는 폭발이고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니죠. 백드래프트 발생 조건보다는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이 만들어지기 쉽죠.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훈소의 밀폐된 조건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화재가 발생하는 단계의 차이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의 시작점. 백드래프트는 성장기 또는 감퇴기. 성장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기지배형이라는 걸 가정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이 기간에 많은 일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기가 축적이 된다. 그래서 아래가 보면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14번. 구획실 화재에서 화재 가혹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 화재 가혹도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혼자 푸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쭉 뒤에 문제 더 남아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나요? 여러분들, 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